저희가 일하지 않아도 부동산 일할 수 있는 불로소득을 좀 창출을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올해만 4개 정도 낙찰을 받았어요. 단기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저희만 되게 잘 나갔거든요. 그 노하우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니하우스입니다. 오늘은 공간을 활용한 부수익 창출 내용이에요. 다들 월급 외에 부수익을 원하시거나 혹은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현실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하실 수 있는 부업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실제로 해봤던 부업들 중에서 딱 5가지만 골라 솔직한 후기랑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부업을 고민하실 때, 고르실 때 이 내용을 들으시고 알맞는 걸 골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베니하우스의 남편입니다. 저도 오늘은 이제 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부업들을 하면서 이제 이런 콘텐츠를 찍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오늘은 참여하게 됐고요. 처음에 이제 부업을 왜 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어떤 게 우리한테 부업으로 적당할까 해가지고 강의를 좀 많이 들었어요. 거기 한 몇백 정도 쓴 것 같아요, 저희가. 맞아, 몇백 썼지. 맞지? 네. 저희처럼 유튜브를 보다가 뭐 어떤 그런 부업 강의를 들으면서 몇백 쓰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많이 속 쓰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유튜브 보면 그런 컨텐츠 많잖아요. 뭐 월 1,000 번다. 사실상 월 1,000 벌기가 쉽던가요? 너무 어려워요. 월천 벌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예, 진짜 저희도 한 5가지 정도를 해봤는데 월천이 우습지가 않아요. 그런 걸로 혹해서 그냥 아무거나 시작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해봤던 것들 말씀 공유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했던 부업부터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뭘 했었죠? 처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고 쿠팡도 해보고 공동구매. 공동구매 그리고 경공매 하고 있고 파티룸 운영하고 있고 탐사맴투 단기 임대. 단기 임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어떤 경로로 어떤 플로우로 부업들을 하게 됐는지 한번 그것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외 월급으로 어떤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하다가 쿠팡 뭐 이런 게 많이 뜨더라고요. 하루에 2시간만 일하면 월천 번다 뭐 이런 거 하도 그때 유행 콘텐츠여가지고 그때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막 사업자도 내고 쿠팡 등록도 해서 이제 물건 소싱 하려고 또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쿠팡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가 공동구매 쪽으로 넘어갔어요. 왜냐면 공동구매는 쿠팡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낮아요. 그죠? 사실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는 엄청난 레드오션이고 소싱하는 거부터가 이건 어려운 거구나 라고 많이 느꼈고 그리고 두 번째 시작한 게 공동구매였는데 이것도 강의료를 한 150은 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강의를 듣고 정말 실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해봤죠? 실제 연락하신 거 있지 않아요? 제가 했던 거는 그 제품들의 제조사를 직접 연락을 하고 거기서 제가 이거 물건 떼다 팔겠습니다 하고 이제 판매 셀러들을 저희가 직접 컨택을 해서 그 중간에 중개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이걸 하다가 직장 다니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중간에 이제 그만두긴 했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경매라는 걸 한번 배워보기로 했어요. 둘이서 특강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저희가 일하지 않아도 부동산 일할 수 있는 불로소득을 좀 창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 게 부동산 투자였고 그럴 거면 지금 싸게 사서 팔자라는 게 있었고 월세를 받자 이래야지 우리가 불로소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접근한 게 경매였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저희가 강의를 듣고 실제로 올해만 4개 정도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수익 창출을 했고 그러면 이거를 공간으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을 하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공간 수익화, 공간 디자이닝을 하면서 어떤 수익화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게 됐고 제일 처음 시작한 계기는 저희가 낙찰을 하나 받았는데 이제 이거를 매도를 하기까지 기간이 좀 꽤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예 뭐 전세나 월세를 낼 만큼 긴 기간을 갖고 있고 싶지는 않아서 단기 임대란 걸 알게 됐고 그때 단기 임대를 어떻게 돌려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VMD 자격증도 있고 백화점 근무 경력이 좀 있어서 이런 집 꾸미기라던가 홈스타일링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니 우리가 원하는 공간 수익화 그리고 홈스타일링을 해보자
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33M2를 운영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건 낙찰을 이제 받아서 그것도 지금 홈셀링을 할 겁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가 따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공유를 드릴 건데,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이 공간들이 저를 위해서 일을 해주더라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뭐 쿠팡이나 공동구매 중개 이런 것들은 제가 정말로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어서 얘 말고 공간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자라는 게 저희 이제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이제 저희가 했던 부업들의 장단점, 그 다음에 이제 후기를 한번 솔직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했던 게 이제 쿠팡이죠. 그쵸. 이제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합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온라인이나 쿠팡 그 기본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싸게 떼와서 제 쿠팡 채널에 올려서 주문을 받고, 주문을 받으면 제가 그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서 고객한테 직접 배송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면, 장점은 말 그대로 무자본 창업이 가능해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다시 도매로 주문을 해서 배송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고를 들고 있을 필요 없다. 그리고 돈을 받고 그걸 주문한다라는 이 시스템이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거를 소싱하고 고민하고 업로드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9 to 6 이 근무를 하시는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와서 이걸 하려면 솔직하게 잠을 거의 포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맞아. 이게 뭐 유튜브 컨텐츠에는 2-3시간만 일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물건 소싱 하는 데만 거의 몇 시간이 걸리고, 거의 본업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했던 게 공동구매 중개예요. 공동구매 중개는 또 어떠죠?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제품들, 아니면 저희가 관심 있게 쓰는 그런 제품들을 직접 제조사를 직접 컨택을 해서 어떤 인플루언서나 아니면은 어떤 온라인 카페나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집단이 모여 있는 카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차 쪽이면 자동차 관련된 카페라던가 아니면은 뭐 맘카페라던가 이런 식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카페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양쪽을 저희가 연결시켜주고 그 중간에서 커미션을 취득하는 시스템인데, 이 공동구매 중개의 장단점은 사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저희가 뭔가 물건을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무자본 창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라던가 중간에 뭔가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제조사를 통해서 인플루언서에 연결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이루어지면 판매량에 따라서 얻는 수익이 쿠팡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단점은 이것도 생각보다 상품을 소싱하는 것과 그리고 판매할 인플루언서를 컨택해서 매칭하는 것까지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많이 들어요. 특히 이 제조사를 컨택을 할 때 이분들한테 이제 설득할 명분도 필요하고 또 소싱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사를 컨택을 하려면 어떤 제품을 우리가 컨택을 할지 일단은 조사를 해야 되고, 어떤 제품이 잘 나가는지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연락이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오면 또 다시 재조사를 해야 돼요. 제조사가 연락이 됐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플루언서나 어떤 카페나 이런 그 판매처를 저희가 또 물색을 해야겠죠. 이거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인플루언서나 유튜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채널의 이미지와 맞지가 않으면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율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를 컨택했으면 저희가 미팅을 해야 돼요. 미팅에서 저희는 이런 제품을 뭐 어떤 계획으로 팔려고 합니다라는 걸 브리핑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미팅 시간이 평일 업무 시간이에요. 평일 업무 시간에 우리는 어디 있죠? 회사에 있죠. 그렇습니다. 휴가를 쓰고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휴가를 쓰는 것보다 일하는 게
돈이 더 되죠. 그리고 이제 공동구매는 이제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사실은 다 똑같아요. 아, 우리도 집 마련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부동산 쪽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경매까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케이스고요. 얼마 전까지 2021년도까지 영끌해가지고 집을 사놓은 영끌족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다 경매 나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경매 물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과감하게 도전을 해봤고, 요거는 강의료가 좀 비쌌습니다. 그래서 비싸서 그게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알면은 별거 아닌데,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고 경매 입찰을 하려고 하는 게 한두 푼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을 내서라도 어떤 좋은 그 강사를 추천받아서 듣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장점은 뭐죠? 장점은 안정된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분석만 잘 한다면. 다만 단점은 분석을 잘 못하면 돈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과 단점의 끝입니다. 필수적으로 경매 공부를 하시고 이제 입찰을 들어가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잘 분석하셔서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업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낙찰을 4개를 받았잖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분석하는 노하우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영상의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 제가 학원에서 배웠던 그런 꿀팁들, 제 영상만 보면 무조건 낙찰 받을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다는 못 내보내고 일부만 좀 내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공간 임대죠. 공간 임대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공간 임대를 2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단기 임대. 단기 임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이나 혹은 한 공간을 임대를 해드린 거예요. 임차. 단기로 임차를 하는 형태고 월세 기간이란 거 한 달 기간보다 짧게 임대를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요즘 삼삼엠트라던가 리브애니웨어라는 어플을 많이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뭐 한 달 살기로 어떠한 공간이 필요하다거나 출장을 오셨다거나 아니면 이사나 혹은 집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잠깐의 공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한 달에 뭐 얼마 내는 거를 주 단위로 판매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요 단기 임대를 이제 생각했던 거는 경매랑 좀 연결이 되는데, 경매를 받았어요. 경매를 받았는데 저는 이걸 맞자마자 단기 매도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단기 매도까지 바로 팔리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언제 팔릴지 모르고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는 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럼 대출 이자가 매월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그냥 제 개인 돈이 계속 나가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임차를 둬서 좀 수익을 만들어서 이제 대출 이자만큼이라도 메꿔보자 라고 해서 이제 알아본 게 삼삼엠투가 있더라고요. 이게 될까 해서 일단은 그냥 미치는 심정으로 올려봤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항상 풀방이었고 대출 이자는 고사하고 거의 한 2배 정도를 계속 이제 수익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요 시장을 다시 한번 파보자. 단기 임대나 경매를 약간 콜라보레이션으로 해가지고 부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리면 저희가 처음으로 단기 임대를 했던 그 공간이 빌라였어요. 빌라였는데 통째로 경매가 나와서 낙찰을 각각 다른 분들이 받으셨었고, 그분들도 되게 신기하게 이제 실거주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단기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저희만 되게 잘 나갔거든요. 그 노하우도 알려드릴게요. 네. 그거는 결국은 스타일링의 일부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궁금하신 점을 이제 댓글에 계속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또 알찬 정보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서 삼삼엠투나 이런 걸 검색을 많이 하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오피스텔이나 원룸 혹은 다른 어떤 공간들을 임차하셔가지고 전대하는 방식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차 후 전대가 아니라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대라던가 이렇게 어려운 허들은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많이들 하셨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경락 대출 이자라던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비용을 세팅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임차해서 전대하는 그 차액보다 사실은 저희가 차액이 좀 더 크게 나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임차해서 한다기보다는 경매를 통해서 낙찰 받고 33M2라던가 다른 임대를 할 계획이 계속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일명 파티룸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상가 건물을 이제 하나 임차를 해서 시간 단위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33M2랑은 찾으시는 고객들의 니즈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분들은 단기로 거주하거나 묵을 공간을 찾는다면 파티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몇 시간만 친구들이랑 모일 공간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연말 파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을 빌려서 뭐 맛있는 걸 먹고 술도 한잔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둔 공간이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시간 단위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기 임대보다는 시간당 금액이 단가가 훨씬 더 높아요.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고요. 사실은 단점은 시간당 판매를 하기 위해서 품이 조금 더 많이 듭니다. 왜냐면 문의도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그만큼 응대를 해줘야 되는 시간도 좀 더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회사 다니면서 하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거는 시간 많이 안 들고요. 소위 하루에 한 10분이면 됩니다. 이 단점도 단점? 돈이 많이 안 든다. 단점은 좀 공통적인 것 같긴 해요. 시간과 공간을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디가 됐든 상한선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이거를 오픈하시기를 원하는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공간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요즘 워낙 파티룸이라는 게 많기 때문에 결국은 고객들이 보고 선택하시는 거는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테리어가 얼마나 예쁜지 이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스타일링 조언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앞에 실제로 했던 걸 말씀드리면서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부업이 맞냐? 하루 10분이면 된다는데 그게 맞냐?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땐 꾸준히 하면 뭐 월천을 벌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각오를 하셔라.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이걸 꾸준히 할 수 있겠다는 그 각오를 하시고 임하시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어떤 사업이나 부업을 준비를 하시든 초반에는 정말 본업 수준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 뒤로 안정화가 된다면 10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뭔가 고수는 아니지만 초보가 왕초보를 알려드린다는 느낌으로 정말 기초는 알려드릴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매 물건 분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파티룸이나 단기 임대 초반 세팅하는 방법이라든지, 특히 파티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사업자도 내셔야 되고 청소 매뉴얼도 만드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인테리어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인테리어가 잘 팔리는 인테리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로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자료도 넘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부업들을 솔직한 이제 장단점, 후기들을 이제 공유를 해 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다,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 라고 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좀 관심이 많은 그런 댓글들이 있으면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저희 채널이 아직 작아가지고 구독해 주셔야 다음에 또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